안녕하세요. 놀면 뭐하니 주식 공부하자 시간입니다. 이제 4강이나 됐는데요. 이번 4강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미수거래, 신용거래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미수거래, 신용거래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고 해서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위험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을 찍는 겁니다. 왜 위험한지 강을 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주식 같은 걸 하다 보면은 호가창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땡땡 A 주식이라고 하면서 주식 밑에 증 하면서 30% 또는 뭐 담보 140% 이런 단어들을 볼 때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모르는데 이거를 아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증거금이 어떤 거냐면 내가 100만 원에 대한 주식을 사고 싶은데 30%만 돈을 걸고 100만 원치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나는 30만 원밖에 없는데 30만 원으로 주식 사봤자 수익률 얼마나 하겠어. 이거로 10% 벌어봤자 3만 원밖에 못 벌겠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야. 30만 원만 가지고서는 100만 원까지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더 많이 사봐. 그러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미수거래라는 거죠. 미수거래에 대한 증거금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증권사는 30만 원치밖에 살 수 없는 사람한테 왜 100만 원치 주식을 사게 할까요? 수수료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30만 원에 대한 수수료 1%라고 하면은 3,000원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100만 원에 대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10,000원이 나옵니다. 그만큼 증권사에 대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수수료가 커지는 거죠. 거기다가 그것만 끝내는 게 아니죠. 이 미수거래라는 거는 이틀 안에 끝을 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안에 사고 오늘 안에 팔아야지만 미수가 안 나는데 만약에 내가 하루 더 뭐 가져가게 된다던가 아니면 오늘 안에 조금 뭐 실수가 나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던가 이렇게 되면은 돈을 또 채워놔야 됩니다. 근데 이 미수거래 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자주 하는 편일까요? 천천히 할까요? 굉장히 자주 하겠죠. 오늘 안에 사고 팝니다. 그럼 내일 되면 또 내일 또 사고 팔아요. 하루에 한 번씩 사고 팔아줘요. 잦은 거래를 만들게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수익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수거래라든가 신용거래를 계속 유도한다 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돈이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스스로 조심해야지. 개인은 증권사에서 다 하게 제도를 만들어 준 거는 다 안전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미수거래는 예수금의 최대 2.5배까지 살 수 있다고 했었어요. 뭐 30%일 수도 있고 만약에 회사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미수가 불가능한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기 돈에 내 돈에 곱하기 2.5배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증거금이 30%, 미수대출이 70%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돈이 30이다 그러면은 대출이 70%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총 100%를 만들 수 있다. 내 돈이 30%다. 이렇게 보는 건데 미수거래 같은 경우는 이자가 발생하진 않는데 대출 기간이 이틀, 이 거래일.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 날 샀다라고 그러면 수요일에는 갚아야 됩니다. 굉장히 갚아야 되는 기간이 짧겠죠. 그래서 미수거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서 오늘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 결제를 보면은 오늘 샀다고 돈이 오늘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거래일 이후에 돈이 나가고 들어옵니다. 내가 월요일 날 주식을 샀다 그러면 돈이 수요일 날 빠져나가고요. 금요일 날 샀다라고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 화 다음 주 화요일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당일 주식을 사고 팔면은 이 거래일 뒤에 돈이 나갈 것도 없고 들어올 것도 없겠죠.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돈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아까 했는데 잃어가지고 여기 돈을 채워넣어야 될 돈이 생겼다. 예수금이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이틀 뒤에 챙겨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못 채워넣었다. 그 다음날 3거래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와요. 따릉따릉 하면서 지금 아침에 돈 안 채워 넣으시면은 반대매매 들어갑니다라는 거죠. 이 반대매매가 뭐냐면 말이 좋아 반대매매지 당신 집을 경매로 넘겨서 팔겠다. 강제로 팔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대매매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높게 쳐서 팔까요? 아니에요. 하한가로 찍어서 넘겨요. 그러면 장 시작하기 전에 가장 최저가로 팔립니다. 가장 헐값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한번 위험성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위험한지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1000만원치를 산다라고 쳐요. 나 1000만원치 주식을 사고 싶다. 그래야 좀 돈을 벌지 않겠냐. 그런데 나는 대학생이고 돈이 없어서 300만원 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미수거래를 쓰겠다라고 하죠. 내 돈 300만원을 넣어요. 그리고 증거금 대출 해가지고 700만원을 대출로 받습니다. 그럼 1000만원이 나오겠죠? 여기서 주가가 오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만 있다라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10%만 하락했다라 칩시다. 이제 1000만원이 10% 하락해서 900만원이 됐다라고 볼게요. 9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대출을 줄여드나요? 당신이 돈을 잃었으니까 대출도 줄여주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냥 미수 700만원은 그대로 남아요. 그렇죠. 대출, 내 돈. 그럼 내 돈 200만원만 줄어든 거예요. 300만원에서 2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럼 손실률을 계산해 보자고요. 분명 주가는 1000만원에서 900이 됐으니까 여기서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10%의 손실률이 나왔지만 내 돈이 300에서 200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33.3%의 손실률이 나게 된 겁니다. 손실률이 3.3배가 난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게 아니라 한 20% 손실 났다라고 볼까요? 한번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금액은 8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빚은 줄지 않죠. 내 돈은 300에서 100으로 줄었어요. 그럼 손실률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66.6%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거죠. 만약에 30%가 났다. 그러면 저는 100% 전액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하한가가 몇 %죠? 마이너스 30%예요. 그럼 하한가 한 번 나면은 나는 그냥 내 돈을 다 날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가격 변동이 굉장히 적은 편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30%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주식인데 거기에 레버리지를 걸어서 투자를 했다. 단 하루 만에 내가 모은 돈을 다 날릴 수가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다가 레버리지까지 건다라는 거는 위험한 거에 기름을 붓고 불로 뛰어드는 거랑 똑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엔 신용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용거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잔고가 많이 늘어서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위험하다, B2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거래에 대해서 그냥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은행에서 신용대출 해보셨을 거예요. 신용대출은 뭐냐면 당신을 그냥 믿고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신용은 또 아니고 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담보로 증권사가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에 가깝다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출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보통 90일이에요. 그리고 대출 이율이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통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좀 다른데 일주일을 빌릴 거냐, 2주를 빌릴 거냐, 한 달을 빌릴 거냐, 뭐 아니면은 90일을 빌릴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율이 다 달라지고 길면 길수록 이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마 시작하는 가격이 5% 정도 될 거고요. 이거 한 달 넘어가서 90일 가까이 되면은 연간 이자로 한 8% 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연간 이율 8%를 쓰면서도 과연 승산이 있는 주식이라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건데, 여러분 생각대로 잘 내면은 다행이겠지만 잘못됐을 경우는 굉장히 아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거래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담보 비율을 140%로 잡습니다. 우량주에 한해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뭐냐면, 대출이 100%예요. 대출이 100%, 그리고 내 돈이 30%, 40%. 이렇게 돼서 총 140%에 맞춰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돈이 2, 대출이 5. 한마디로 내 돈 규모의 2.5배 규모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위험한지를 보자고요. 그대로 금액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내가 주식을 1,400만 원치를 샀어요. 신용을 걸어서.
그러면 저는 400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 1000만 원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증권사에서 1000만 원을 자 연이자 8%를 빌려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만 원으로 할게요. 그럼 똑같은 상황을 해보자고요. 주식이 또 10% 떨어졌어요. 그러면 10% 떨어졌으니까 1260만 원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0%. 그러면 자 대출로 줄어드나요? 당신이 돈을 잃었으니까 대출도 깎아줄게요. 그런 거 없어요. 대출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60만 원을 맞춰야 되니까 내 돈이 26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손실이 얼마나 났나요? 손실이 이 정도면 30% 수준 났다라 봐야 되겠죠. 거의 3배, 33% 가까이 났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가 발생했어요. 연 8% 이자로 볼게요. 8% 이자로 90일을 빌렸다라는 거는 연 2%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90일에 대해서 2%니까 이 이자가 20만 원이 더 나갔겠네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자를 물려야 되겠죠. 그럼 내 돈은 260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160만 원을 손실 본 거죠. 400만 원을 가지고 160만 원을 손실 봤으니까 나의 실제 손실률은 마이너스 40%가 된다라는 거죠. 단지 10% 잃었을 뿐인데 그럼 주식시장에서 10% 내려가는 게 어려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길게 보유하면 2배, 3배가 될 수 있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어느 날 한순간에 하루에 10% 떨어지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10% 떨어졌다? 한 달 동안 10% 떨어졌다?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근데 나는 마이너스 40% 손실이 났어요. 차라리 마이너스 10%에서 버티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만 더 길어졌다 볼게요.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다 쳐요. 그럼 손실률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겠죠. 마이너스 한 75% 넘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요. 땡땡땡 하면서 지금 담보 비율 140%가 깨졌으니까 담보 비율을 맞출 수 있게 당신 돈을 40% 맞춰서 넣으세요. 한마디로 내가 1000만 원 빌려줬으니까 네 돈 400 가져와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돈이 240밖에 없다. 그러면은 160 어디서 더 구해와서 집어넣으라는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용을 쓸 정도의 사람이 과연 160만 원 또 구해올 돈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주식을 강제로 나가게 되는 거죠. 반대매매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가진 돈 260만 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한번 볼까요? 내 돈을 26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260만 원에 맞춰서 나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반대매매 해주세요.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얼마를 팔아야 되냐면 비율적으로 6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50만 원에 대해서는 강제로 날려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 이거 오를 거라 생각해서 고점에 산 여러 명이 신용을 걸어서 다 샀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정도 비율로 다 토해냅니다. 주식을. 그날 하루날 장이 크게 하락한 날. 그러면은 반대매매에 걸려서 하락을 계속 부른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쩡한 주식시장에 신용 거래 때문에 나온 반대매매 물량으로 증시가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담보대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주식담보대출. 주식을 담보로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90일이에요. 자, 그럼 담보로 90일 동안 돈 빌려서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뭐 그 돈 빌려가지고 여러분들 뭐 사업을 한다던가 뭐 대학을 간다던가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내가 이거를 90일 동안 빌려서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을까? 다시 주식 사는 데 씁니다. A라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결국 뭐 하겠어요? 다시 A 주식을 사던가 B 주식을 사던가 결국은 주식 사는데 돈을 또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신용거래랑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많이 해요. 뭐 담보 비율이나 대출 금액이나 담보율, 뭐 증거금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으로 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냥 같은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다만 신용 같은 경우는
A 주식을 살 때 A 주식 살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더 많이 한다라고 치면 주식담보대출은 A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B 주식을 살 수도 있고 C를 살 수도 있고 D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걱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신용 거래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기업은 어떨까? 좀 불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에는 지금 지분의 10%가 다 신용담보로 산 거다. 신용거래로 산 거다. 10%가 신용거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은 지금 사람들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빚을 내서 산 주식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할 때 이 10%의 물량이 반대 매매로 뛰쳐나온다라는 겁니다. 증시에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는 조금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HTS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잔고는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특히 신용이 거래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HTS에서요, 이 신용이라는 걸 클릭하고 신용 기준을 보시면 순위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뭐 서린바이오가 1위로 나와 있고 밑에 뭐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데가 보니까 12%고 22위인 회사를 봐도 10%가 넘어요. 12%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막 3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주주 지분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수량이 시장에서 반대 매매 헐값으로 나올 수 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신용 잔고 순위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수거래랑 신용거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하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때 내가 가진 현금 비중으로만 결제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미수거래를 자동으로 안 하게 막아줍니다. 그럼 내가 300만 원만 들고 있다라 그러면은 내가 이걸 따로 설정 안 하면은 막 600만 원, 700만 원도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설정을 여러분이 딱 해두시면은 300만 원치만 살 수 있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리하게 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설정 미리 해두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뭐 착시 현상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꼭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